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박승진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22년 글로벌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심으로 좀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미국부터 해서 유럽과 신흥국,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브라질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연준은 11월 FMC를 통해서 테이퍼링을 좀 확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인 일정은 원래 이제 순차적인 축소를 통해서 2022년 6월 말까지 정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림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테이퍼링 속도를 좀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3월 내지는 4월 정도 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앞당기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12월 FMC 아마 이제 2주 후에 이제 열리게 될 12월 FMC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 이후로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긴축에 대한 경계는 12월 FMC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금리는 조금 이제 평탄화되는 그림들이 연말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스탠스들을 보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공급 요인에 의한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의회 증언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 원인에 대한 그 분석들은 조금 전제 조건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후에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런 변수들이 조금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물가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분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 수준부터 레벨이 충분히 올라갈 거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벨은 충분히 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지금 경계감들은 상반기 중에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패턴의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연준 정책의 패턴을 고려하면은 사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책적인 부분까지 가만히 돼서 조금 더 호키시한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책 기조들이 경계감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반기 중에 펀더멘탈에 대한 기조가 조금 바뀌게 되면은 이런 그림들도 사실은 상반기 중에 또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 자체를 하이프레셔 고압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2015년, 16년의 그림에서 물가와 이 펀더멘탈 쪽에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이 변수가 뒤바뀐 상황에 연준의 정책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준 인사들의 구성이 올해 좀 바뀌는 부분들, 내년이죠. 내년에 바뀌는 2022년에 바뀌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소 이제 그 볼드진, 그러니까 이사진의 3명이 일단은 변할 예정이고요. 지금 컬스 부의장이 12월에 조기 사퇴를 예고를 한 상태고, 그리고 클라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장 임기가 이제 1월에 종료가 되는데, 보통 이제 부의장 임기가 종료가 되면은 이사직에서도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이 클라리다의 자리도 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이사진의 자리는 원래 7명인데 한 자리가 좀 공석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채워지고 나면은 일단은 이 세 자리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명이 새롭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저희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 로젠그렌이나 카플란 같은 경우도 보스턴이랑 댈러스 지역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일단 조기 사퇴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구성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정부의 성향들을 좀 반영한 구성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2022년에 좀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부터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이제 물가랑 고용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물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단 상황들은 충분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품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승 압력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뭐 지금 많이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CPI 그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사실 팬데믹 영향이 굉장히 좀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고차 가격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투자가 좀 지연됐던 부분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좀 연결이 됐고, 뭐 신차 부족, 그리고 또 이게 또 중고차까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CPI 쪽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높였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쪽에 이슈가 생기면서 이 자재 부분의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났던 동시에 또 이제 건설 역시도 이 팬데믹 과정에서 조금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의 문제가 좀 생기면서 주택 건설이 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좀 강해지는 그런 영향도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앞단에서 나타나는 그림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공급망 쪽에서 나타나는 이슈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항목들의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겠지만은 상반기로 갈수록 좀 완만해질 수 있다는 그림들을 저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공급 사이드 쪽에서의 그 좀 증가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은 행정이나 외교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결국 팬데믹 과정에서 재정 정책이 부양의 그 메인 역할을 하고 통화 정책이 약간 서브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이제 메인 좀 그 통제 역할들은 행정이나 외교적 정책들이 굉장히 좀 더 큰 역할들을 해야 되는 상태고 이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역할들을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 펀더멘털에서 노이즈가 나타나게 되면은 연준의 정책에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사실은 이제 3분기 이후에 올해 3분기 이후에 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해서 각국 정부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림들도 나타나고 있고, 확실히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사실 이 소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또 소득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책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사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정책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좀 연결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그 3분기 이후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해운 그 항만에 그 저장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48시간 내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벌금을 부과한다던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물려있던 약간 좀 막혀있던 컨테이너나 그 물류의 좀 움직임들을 좀 강화시키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임지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하락하는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3분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2분기 후반부터 3분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항목들도 사실은 이제 낮아지는 항목들이 없었고 또 거의 모든 항목들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좀 다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일부 변수들의 경우 상당히 조금 상승 압력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면은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겠지만은 사실 내년 상반기 되면은 이 기울기 자체에 좀 완만해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게 연준의 정책,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9월 FOMC에서 사실 봤던 점도표는 이 내년 프라이싱을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점도표가 뭐 0.5회 정도 사실은 또 그것도 로젠그렌이랑 카플란이 빠지고 나면 사실 0회인데 입국 제한 조치도 사실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아공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총 6개, 7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국 제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방위로 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국가는 거의 없다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병목 현상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이후로는 지금 완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 사실 오미크론의 변수는 좀 존재하겠지만은 사실 시간의 문제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가격 쪽에서 나타나던 이 상승 압력들이 상당히 좀 완만해지는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림들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지금은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로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오히려 좀 물가 상승 압력들이 좀 낮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이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는 그림들 방향은 좀 위로 향하겠지만은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 정책에 대한 경계감들을 조금 낮추는 그림들이 내년에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연준에 이제 사실은 조금 결정해서 지금은 물가지만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조금 이제 오히려 펀더멘탈 쪽으로 이 시선이 좀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 지금 고용의 회복 속도들이 조금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까지는 조금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업률이 좀 떨어지고 비농업 고용의 숫자들이 좀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의 변환에 대한 정당성들을 좀 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업종별로 보면은 조금 이제 그림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실업수당 종료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정책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사실 연말까지는 사실 이런 그림들이 지금 조금 보시면 9월 이후에 실업수당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던 지급되던 부분들이 종료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먼저 지급 종료했던 주들이랑 이제 트렌드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는 이런 효과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이 레저 접객 쪽, 이 레저 접객은 사실 이제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 업종들이고요. 아시는 이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업종들이 다 포함된 섹터입니다. 뭐 광업도 있지만은 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최근에 유가 관련한 부분으로 좀 같이 연결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은 투자가 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레저 접객 쪽이 사실은 지금 최근에 2분기 이후에 고용자 수들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뒤늦게 올라오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10월 그 고용지표 기준으로 했을 때 92% 수준까지 회복이 됐는데 최근에 3, 4개월 동안 보면은 2, 3%씩 한 달에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뒤늦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그림들은 이 오른쪽 위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백신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대면 쪽에서의 그 고용 채용 수요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기피하는 현상들이 연결이 이어졌었고요. 이런 그림들이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이 다시 구직 활동들이 다시 이쪽으로 좀 끌어들여오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운송창고 업종 쪽으로 레저 접객에서 빠져나간 인원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채워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이후에는 운송창고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많은 지금 회복 속도를 좀 보여주고 빠른 더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채워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자연스럽게 레저 접객 쪽의 임금 상승 부분이랑 맞물려 가지고 연말까지는 이쪽에서 더 채워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림들을 봤을 때는 이 6% 정도의 괴리를 좀 채우고 나면은 사실 두세 달 정도 채우고 나면은 사실 이후의 그림들은 굉장히 또 슬로워질 수 있는 이런 국면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사실 임금 상승 속도도 좀 다른 업종들이랑 마찬가지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직자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은 오히려 이 구직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채용 쪽에 있어서의 그 수급 변화들이 지금 불균형 나타나는 부분들이 거꾸로 뒤집힐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오히려 좀 봐야 되는 저희가 좀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임금 상승률 역시 조금 좀 완만해지는 그림들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한 회복 속도들도 결국은 이제 내년 상반기 1분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슬로워질 수 있는 그림들을 해야 저희 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왼쪽 차트 이거 보시는 여기서 것처럼 이 해야 레저 돼? 접객 쪽이 좀 그동안 문제 이끌고 풀어야 돼? 왔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오미크론 역시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 회복의 속도가 좀 줄어드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쨌든 이 연준의 정책 판단에 굉장히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좀 변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 재정 정책들이 많이 써지면은 이 채권 발행들이 늘어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 변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권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연초에 사실은 올해 금리 상승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많이 봤었는데 그 이유들이 결국은 이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는 이후에 이런 기대들이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 상원의 50대 50의 구조 자체가 중도파의 이탈을 좀 막지 못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정책들 준비했던 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약해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좀 최근에 또 이제 보면은 사실 전통 인프라 정책은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공화당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그 입지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제 1조 달러짜리 전통 인프라는 굉장히 좀 쉽게 생각보다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를 시키는 그림들이 나타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는 이제 3조 달러가 넘었던 이 사회보장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 원안의 절반 수준까지 이미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최근의 그림들 보면은 의회 선처에서 지금 계산한 이 추가 세수 확보 추정치가 정부가 이제 추정한 것보다 상당히 좀 낮습니다. 2, 3천억 정도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 부채에 대한 중요성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하게 되면서 사실 생각보다 또 정책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발행량들을 또 좀 줄여놓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간 이제 정책 모멘텀도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 보고서가 이제 하원 통과한 이후에 조금 이제 또 지연되는 그림들, 사실 연말 이전까지 좀 법안 표결을 좀 계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들은 조금 더 연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실망감들을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까지도 이어서 생각을 하면은 2022년에는 저희가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또 11월에 중간 선거가 좀 있고요. 이 중간 선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부담감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내년에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의 상원 의원들 중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5명이 재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일단 해놓고요.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재출마하면은 거의 이제 당선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재출마 의원들이 좀 감소하는 것들은 사실 민주당에 좀 유리한 상황은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최근의 그림들을 보면은 이 공화당까지 보면은 이 트럼프 좀 강성 공화당 의원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협력 관계가 좀 더 깨질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인원들 중에 이탈하는, 그러니까 은퇴를 선택한 인원들의 대부분들이 사실 약간 이제 그 민주당과의 그 협력 관계에서 좀 이제 좀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이 부분들 상원에서의 그 표를 뺏기게 되면 뺏기게 될수록 이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정책 추진력을 좀 잃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정책 그리고 또 이제 부채 한도 관련 이슈들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들이 생각보다는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지금 부채 관련 협상들, 그러니까 부채 관련 책임들이 또 이제 부과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내년까지, 그러니까 사실 연말까지, 올해 연말에 이 인프라 정책들을 좀 통과를 못 시키게 되면은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부채의 책임론들을 민주당이 오히려 다 덮어쓸 수 있는, 바이든 정부가 다 덮어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정책들의 좀 추가적인 활용 가능성들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좀 부담 요인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은 조금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소비 여력이 떨어졌을 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림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소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좀 소비 회복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저축률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들이 정상화됐을 때 이 소비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세게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최근에 소매 판매가 그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도 이제 이런 그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텐데, 이게 과거 사례들을 보시면은 사실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 유럽 재정위기나 이런 위기들을 겪었 이후에 보면은 이 저축률이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안정되는 그림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부분들이, 이 초과 저축 금액들이 굉장히 한 집단에 굉장히 좀 쏠려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최상단 소득 구간에서 굉장히 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의 저축 금액들이 좀 굉장히 높은 상태, 그러니까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대비해서 소비 회복의 모멘텀들이 좀 지속성을 갖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밑에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도 서베이 관련한 부분, 정기 서베이 내용인데, 이게 좀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재무 계획들을 좀 굉장히 바꿔 나가겠다, 변경하겠다라는 이제 응답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 줄이고 비상자금을 위해서 저축을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초기 국면을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오히려 지금 이 저축 소비에 대한 모멘텀들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저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자발적 실업률이나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좀 떨어지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고용이나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의 소비 여력들을 조금 제한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좀 더 내년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좀 이제 그런 그림들 좀 나타날 수 있다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임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물가 상승이랑 좀 같이 맞물려서 이 명목은 좀 많이 올라갔지만은 실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질 명목, 실질 임금 자체는 사실은 이 구매력이랑 연결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전년 대비로 재작년 2019년 대비로 그려봐도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 좀 오히려 좀 하락한 수준의 상황이고요.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구매력이 좀 약해진다라는 그림으로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구직 활동들이 좀 다운되면서 지금 이제 기업들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오토메이션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생산성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보면은 일단은 이 아까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 좀 슬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100이라고 보면은 사실 100까지 올라가는데 95, 96 정도 채워지고 나면은 사실 이후의 속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좀 느려질 수 있다는 부분 중에 지금 하나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 차트가 사실은 이제 아까 이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렸던 부분에 연결해서 이제 나오는 그림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팬데믹 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소비랑 고용이 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은 아시다시피 한 50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도 이 회복이 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 근데 소비는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오히려 좀 트렌드를 더 벗어나서 상회하는 속도로 회복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결국은 재정 정책들, 부양 정책들이었고요. 이런 그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긴 그림에서 보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사실은 이 부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금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이런 책임론 때문에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협력이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소비 모멘텀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좀 전무할 거다라는 부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그림들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히려 좀 연준이 좀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재료로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 16년의 그림을 저희가 그려놓은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왼쪽 차트는 2015년 12월의 점도표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2016년 점도표와 2015년 대비해서 4번 인상하는 그 그림들을 좀 적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마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2016년에도 결국은 금리 인상 계속 못하다가 12월에 막판에 한번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좀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들은 결국은 예고됐던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림들에서보다 이때는 사실은 완전 고용이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15년 12월에 진행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 그림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지연되는 그림들이 오히려 좀 연준을 좀 기다리게 하는 결국은 이 데이터 디펜던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강화되는 이제 그림으로 구조로 좀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뒤바뀐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물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충족을 시켜주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의 속도 조절이 나타나게 되면은 펀더멘탈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좀 기다리는 연준이 좀 기다려주는 그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어쨌든 물가 목표제 AIT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적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인내심을 좀 더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 대비해서 좀 속도를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가 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이런 변수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그림에서는 사실은 수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굉장히 좀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연말 효과도 같이 좀 영향을 좀 있을 거고요. 이런 그림들 좀 나타나고 있다라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좀 예고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그 적용 계획들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좀 빠르게 좀 진정될 수 있는 변수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N자 형태를 원래 좀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뒤쪽에 그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 이 여력 자체는 생각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수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플래트닝에 대한 좀 강도를 좀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불안감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수급 쪽에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상단이 조금 낮아지는 과정에서 2분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낮아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N자 형태의 그림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 저희 좀 미국 금리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사실 이제 독일이 변화가 굉장히 좀 큰 좀 시그널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메르켈 총리가 10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이제 올라프 숄츠가 새로운 총리로 집권을 이제 시작을 하게 총리직을 지금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림들 보면은 사실 큰 변화는 지금 김인년, 그러니까 지금 메르켈의 김인년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연정에서 지금 구성에 빠져 있고요. 이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이 신호등 연정이라 불리는 이 연정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정책 스탠스가 좀 변화할 가능성들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하고 유럽이 팬데믹 이후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적극성들이 상대적으로 이 미국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좀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괴리의 가장 큰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3인당, 그 신호등 연정의 중심에 있는 3인당의 지금 정책 스탠스들을 감안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인당 같은 경우는 원래 재정 준칙도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정책에 대한 적극성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좀 더디게나마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정책 지원들이 조금 이제 지금은 모멘텀들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도 소매 판매 지표들이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조금 이제 고용이 회복되면서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부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들을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좀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재정 적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 좀 그렇지만은 이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이 환율이 좀 올라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용등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사실 전 등급에 있었던 레벨이랑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은 사실은 좀 조금씩 밀리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룰라 전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다시 그 재선을 좀 노릴 수 있는 이런 과정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 룰라 전 대통령의 재정정책 스탠스가 좀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운데 왼쪽 차트에서 가운데 있는 모루 그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그 부패 수사를 조금 주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인기를 좀 많이 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대선 출마를 조금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들 보면은 이 둘에서의 이 재정 정책 스탠스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공격적인 이 포퓰리즘 정책들을 많이 꺼내놨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 오히려 재정 정책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는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과정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차트들은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포퓰리즘 정책의 좀 대표적으로 좀 현금 지원 정책들인데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마지막 차트를 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뭐 7%포인트 넘게 지금 금리 인상이 진행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과정들이 눈앞에 보일 때 이런 그림들이 좀 멈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근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는 오히려 조금 저희가 조금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결국 정리해 보면은 사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14년, 18년에도 그랬고, 이 대선 관련 이슈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환율이나 금리 변동성들을 좀 키웠을 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는 이 정책 현실화에 대한 경계감들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다는 부분들 저희가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내년 2022년 선거 역시도 앞두고선도 2분기, 3분기쯤에는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과정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뒤에 보시면 주요국 선거 일정도 제가 좀 아무래도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승진 애널리스트의 발표에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좀 질문 내용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요. 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딱 2주, 3주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희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사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그 감염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감염자 전파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남아공 같은 경우도 데이터들을 보면은 확진자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 자체는 사실은 지금 기존의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들이 좀 확인될 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백신 생산 업체들이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이미 변이에 대해서 대비를 좀 시작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내년 연초 내지는 또 이제 100일 내로 3개월 내로 이제 추가적으로 백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은 2주 정도를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 3주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시장은 좀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고용 회복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그림들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고용 회복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끌어와야 되는 것들이 대면 섹터에서 조금 이제 모멘텀들을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이 대면 업종에 대한 그 좀 선호도가 여전히 구직 활동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펀더멘털리 저희가 보게 되면은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고용 회복 속도를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과정들 아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고용이 사실 느리게 회복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좀 또 꼽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육아에 대한 부분들, 양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펀더멘털 쪽에서 봤을 때는 고용 회복이 지연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펀더멘탈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생각하는 굉장히 좀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좀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롬 발언에 따르면은 향후 주안점이 고용보다 인플레이션으로 바뀐 듯한데요. 연준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중점을 둘지 아니면 정책적 이유로 잠시 인플레이션에 중점을 두었지만 다시 고용을 중심 지표로 보고 통화 정책을 펼칠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시장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게 숫자를 통해서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고용은 사실 지금 그 흐름들을 보면은 지표들이 회복이 되는 그림들이 사실 좀 나타나고 있고 물론 속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계속적으로 붙어 있지만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회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인플레이션은 사실 CPI 자체가 지금 6%를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에 대한 부담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이 선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림들 사실 11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딜리버리 타임 그러니까 지금 공급자 그
운송 시간에 대한 그 지표도 조금씩 피크아웃하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구매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씩 낮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많은 원자재 가격, 유가를 비롯해서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적인 부분들, 정치적 이슈들을 같이 좀 포함을 해가지고 긴축에 대한 경계감들을 연준도 굉장히 좀 높일 수 있는 과정이고, 이 테이퍼링 속도를 좀 앞당김으로 인해서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눌러주는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에 상반기 부분에서 갔을 때 펀더멘털 쪽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연준 인사들도 좀 전제 조건으로 이 경기,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완전 고용에 대한 그 대규모 고용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제 조건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겠지만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속도에 대한 조절 가능성들이 내년 상반기쯤에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림들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